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슈의 네. 김재학. 이슈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돌아오셨군요. 네네. 지난주에 몸이 영 많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오늘 네. 좀 괜찮아요? 좀 괜찮아졌습니다. 네. 그, 쉬는 김에 이슈 좀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좀 괜찮은 소식이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네. 네,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굉장히 비트코인 시장에 호황을 불러킬 만한 이런 소식이 들어왔죠. 네, 처음 뉴스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네. 네, 미국 법원이 SEC와 그 그레이스케일 소송 쪽에서 그레이스케일 쪽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이게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게 지금 현물 ETF 승인까지 이제 좀 영향을 좀 크게 미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ETF 사실 그레이스케일에서 예전에 네, GBTC에서 그레이스케일 그 비트코인 트러스트, 네네. 네네, 요거를 하다가 이제 현물 ETF로 전환하는. 전환 승인을 요청을 했는데 SEC 측에서 이제 거절을 했죠. 네, 거부를 뭐 했었고. 시장 조작이 뭐 의심스럽다면서 이렇게 그렇죠. 거절을 했습니다. 그 관련돼 갖고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측에서 소송을 걸었고 이제 법원 판단에서는 이미 뭐 CM이나 이런 거래소들에서 선물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 시장 조작에 대한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를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SEC 측에서 제시했던 사유가 뭐 이유 없다, 이유 없음으로 기각을 한 거라고 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그레이스케일 측에다가 이렇게 손을 들어준 거죠. 소송을 손을 들어줬지만 ETF 승인권에 대한 결국에는 이제 최종 컨펌은 사실 SEC 측이 가지고 있는 게 맞거든요. 네네. 그래서 SEC 측에서 거절하기 힘든 요소가 이제 발생을 한 거지. 네. 그래서 SEC 이게 핵물 ETF를 뭐 개시했다든가 뭐 이런 이유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직은 아닙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크게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봐요. 어차피 어. SEC 승인이 있어야 되지만, 그렇죠. 이게 제 생각에는 그래도, 권한이 오로지 모든 그 비트코인 관련된 시장에 있는 권한이 SEC만은 있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그런 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법원의 힘이 강력하다. 법원의 예, 힘이 법원의 힘은 이번에 가니까 판단은 SEC가 규제를 이유를 들여서 제시했던 이제 논거들이 크게 이제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네. 이유가 없으니까 현물 ETF에 대한 거절을 할 수 있는 이제 어떤 그런 논리가 좀 부족해졌다는 거죠. 네. 그래서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날 개연성이 좀 더 높아진다. 그렇죠. 네. 연기는 될 수 있을지언정 네네. 승인 쪽에 좀 더 아마 이렇게 가능성이 좀 더 커지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오는 9월 1일, 9월 2일 이렇게 연결되는 날에 2일 날이 블랙록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 부분은 이제 다음 그래요? 뉴스니까요. 스포 금지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그레이스 케일 쪽도 굉장히 이제 그 환호를 했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근데 좀 유명한 게 있어요. 그레이스 케일 포트폴리오로 해가지고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레이스케일은 21년도 때 그레이스케일 쪽 포트폴리오 해서 네네. 말들이 많이 나왔고 실제로 거기에서도 좀 강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포트폴리오들입니다. 네네. 관심이 굉장히 있는데 좀 요새는 좀 잊혀질 듯 했는데 네네.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눈여겨볼 프로젝트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이거 화면 보시면요. 예. 네네. 뭐 당연히 뭐 BTC 있고 예. 네. 자료 화면 보시면 코인글래스에 있는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죠. 네네. 여기가 지금 뭐 예전 이제 상반기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보면 이제 그 뭐 피델리티에 인수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인수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많이 얘기가 나오곤 있어요. 네. 그래서 피델리티가 사실 이제 지갑이나 뭐 예치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도 영향을 많이 줄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레이스케일의 포트폴리오는 주목은 하고 계셔야 되고. 네,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그리고 또 기관을 상대로 운영하는 운용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 자체가 기관의 자금이 좀 들어갈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여기가 뭐 아마 비중은 압도적으로 많을 걸로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더 이 두 개. 사실 여기서는 GBTC로도 그걸 했지만 그레이스케일 쪽에서는 이더 쪽도 중요하게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비중은 상당히 높을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비트이더네요, 뭐 당연한 거고요. 네네. 그 다른 알트를 한번 볼까요? 다른 그러면 알트들은 눈에 띄시는 이제 게 눈에 있습니까? 띄는 게 네. 뭐 이전에 했던 것 중에서는 뭐 비캐, 비트코인 캐시 캐시. 같은 경우는 참 기관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게 비트코인 캐시를 왜 좋아하는지는 저는 아직 저도 잘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예. 예, 비트코인 캐시를 꼭 넣더라고요. 네. 예, 넣고 이게 아무래도 비트코인 형제 시리즈 중에서는 아마 2018년도, 뭐 19년, 17년도, 18년도 이때 비트코인 캐시가 나오면서 거의 무슨 발광을 했었죠. 네. 그런 이슈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게 꾸준히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서 체크하는 개인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기관에서 자금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거는 주목해서는 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게 이제 루멘이죠. 스텔라 루멘. 사실 여기서 리플도 있었는데 리플은 소송되면서 빼버렸어요. 네. 예, 다시 들어갈 확률도 있죠, 근데. 이제 소송 결과에 아무래도 따라서.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리플과 스텔라는 거의 얘들이 보는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죠. 네. 예, 그래서 리플하고 스텔라도 좀 주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레이스케일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좀 독특한 측면은, 예, 그 익명성, 예, 제로 날리지라고 하는 익명성 코인에 대한 투자가 예, 여기 좀 비중이 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G캐시라고 하는 Z캐시, 예, 여기와 젠이라고 하는 예, 코인 이 두 개의 코인에 대해서 예,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예, 포지션을 늘려가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예, 이제 이게 22년도 하락장 때 물량을 조금씩 털기는 털었는데 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레이스케일 쪽에서 지속적으로 어쨌든 시장에 안착시키려고 예,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젠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이외에는 뭐 솔라나나 뭐 링크는 뭐 이거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특이한 게 베이직 어텐션이 있어요. 예, 네네. 다른 보다는 그레이스케일에서 베이직 어텐션에 대한 투자는 직접 투자도 같이 진행이 됐거든요. 아, 네네. 예,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투자까지 같이 진행된 측면이 있어서 예, 베이직 어텐션은 사실 투자한 지가 저기 제법 기간이 돼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요 베이직 어텐션 코인 자체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얘들이 가지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브라우저를 가지고 있잖아요. 웹 브라우저를 가지고 있어요. 웹 브라우저를 가지고 있어서 이 움직임에서 이게 인프라 중에서 접속에 관련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인터넷을 보통 쓴다면은 브라우저를 많이 쓰잖아요. 네네. 이 폰에서든 어디서든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속을 하는데 이 개념이 이게 웹3라고 하는 시장으로의 확대에 있어서 중요한 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브라우저에 기본적으로 지갑을 장착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웹3라고 하는 파트에 대한 관점에서 여기 베이직 어텐션에 대한 스탠스를 좀 예전부터 좀 많이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이 파일코인. 파일코인. 파일코인도 뭐 웹3랑 연관되어 있죠. 그렇죠. 네. 파일코인은 솔직히 관심 분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대표 예전부터 그 네. 채굴이 또 가능하다 보니까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사기 사건들도 몇 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네. 예전에. 네. 이게 파일코인 저희들 이제 아이머니 유튜브에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관심 종목들이 딱 보면은 비트코인 캐시, 그 다음에 파일코인, 그 다음 레이븐 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공통적인 특징이 요번에 이제 비트코인 캐시가 좀 많이 올라갔지만
파이콘하고 레이븐 같은 경우는 거의 꼼짝을 안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네네. 좀 많이 답답해한 부분들이 있고 사실 저기에 대한 주도를 했던 그레이스케일 측도 지금 이제 매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많이 나오면서 사실 자금 운용에서 조금 이렇게 비청인 측면이 있어서 그렇지만 이게 장이 좀 돌아가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얘도 좀 영향을 좀 받지 않겠는가, 좀 움직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도 되지 않겠는가 네. 정도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LPT가 뭐죠? 이 라이브 피어라고요. 예, 예, 블록체인 기반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비슷한 그런 겁니다. 예. 라이브 동영상. 라이브 피어. 네. 예, 어쨌든 이 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그레이스케일 포트폴리오가 되게 유행하고 많이 사람들이 봤었지만 이제 소송권도 그렇고 어떻게든 좀 관심이 많이 시들어졌었는데 네. 예, 다시 한번 이제 이번 소송을 바탕으로 계기로 이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한 종목들이 우리가 익숙한 종목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가총액도 제법 큰 종목들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예, 꾸준히 볼 필요는 충분히 있다 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레이스케일이 여기까지 하고요. 예. 바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네. 이게 다음 소식이라기보다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이제 현물 ETF 신청 승인이, 네.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9월 1일 날 처음에 이제 승인 이제 뭐 발표가 나는데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좀 반려될 아니 뭐 연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승인이 날 것인지. 이게 좀 애매하긴 합니다. 네. 왜냐하면 8월달 이번 달에 있었던 아크 인베스트 쪽에서의 그거는 항목이 연기가 때문에 됐죠. 연기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제 이어서 만약에 9월 1일이 블랙록이면 블랙록이 먼저 처음에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였으면 아무래도 승인 가능성이 좀 더 높게 봤을 건데 지금 시점에서는 해외 분석가들도 일단 연기 가능성을 좀 더 얘기는 하고는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아마 적어도 한 달 정도 연기가 되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처음에 했던 소식들과 더불어서 결국에는 승인될 거라는 쪽으로 보고 그렇죠. 있고요. 예, 이쪽 이제 SEC 측에서 거절의 명분을 세웠던 이전에 네. 계속 꾸준히 내세웠던 내용들이 사실상 이제 그게 논리가 약하다는 것들이 이제 법원의 판단으로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기는 좀 쉽지 않다. 네네.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승인이 될 건데 언제냐. 최대한 버티려고 SEC 측에서는 네네. 여러 정치적인 이유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부분들에서 뭔가 대체할 만한 혹은 준비할 만한 이제 행정적인 요소들이 준비되면은 좀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요번에 또 뭐 말로는 뭐 법무부 측에서 뭐 바이낸스 쪽으로 이렇게 태클도 지금, 태클 예. 걸 수 있다라는 기사도 있다고 보니까 여전히 여기에 대해서 줄을 놓을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SEC 측에서. 네. 이런 측면을 보면은 승인보다는 연기의 가능성이 한 70% 정도는 네. 좀 더 있지 않겠는가. 네, 그렇게는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근데 이게 지금 뭐 연기든 승인이든 간에 저 발표하기 나오기 전에는 굉장히 또 변동성이 또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지 시간으로 9월 1일이니까 우리나라로 9월 2일, 그러니까 이번 주 말 정도에 네. 다시 한번 좀 비트코인 움직임을 좀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잠시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요 비트코인의 움직임과 뭐 달러 반대되는 달러 인덱스나 이런 움직임들이 다음 주 9월 달 때 월봉 마감이 이제 진행되는 거하고 같이 엮여 있으니까 네네. 이런 움직임하고 같이 저희들 시황에서 알려드린 내용들을 같이 보시면 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연기 가능성을 좀 더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차트에서 많은 매수가 붙는다든지 반등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으면 시장에서는 상승 쪽에 베팅하는 네. 게 많다는 의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확인해 드릴 거니까 계속 시황 체크해 주실 거죠? 네. 체크를 할 거니까 꼭 오셔갖고 저희들 시황도 같이 꼭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저 마지막 뉴스입니다. 트위터 기사인데요. 예. 네, 드디어 이제 그러니까는 뭔가 계속 하고 있긴 해요, 진짜로. 지금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드디어 이제, 암호화폐 결제 추가에 대한 라이센스를 획득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드디어 이제 트위터에서도 이제 그러면은 뭐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든 뭐든 이제 결제가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게 사실상 기술적 요소나 사업적 요소는 이미 다 갖춰진 상태라고 봐요. 네, 그거에 맞습니다. 대해서 플랜이 세워진 상태에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한 걸로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거고, 네네.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 준비, 기존의 커뮤니티 위주에서의 이제 여러 뭐 양질의 컨텐츠도 있지만 좀 불량한 컨텐츠도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을 네네. 정리하는 과정들의 지금 일련의 흐름들이 이제 조금 이제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가 이제 방향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예, 또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뭐 이전에 페이팔을 창업하기 전에 같이 동업을 했던 이제 피터 틸이 스트라이프에 대한 소액 결제 회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일론 머스크도 똑같이 이제 X닷컴으로 해서 그걸 네. 진행을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 하면 우리가 테슬라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 로켓, 뭐 땅굴 파는 거, 뭐 이런 부분들, 화성, 여기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는데, 사실, 예, 원래 베이스가 뭐냐면은, 금융 결제였어요. 그렇죠. 네. 결제 관련돼 있는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위터에서 이 부분이 진행되면서 라이선스를 한다는 거는 비즈니스가 이제 확정적으로 펼쳐지기 전에 이제 법적인 준비를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제 주변에 있는 지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이게 트위터에 결제가 되면은 암호화폐 결제가 네네. 되면 뭐가 쓸 거냐? 아, 뭐 그런 그러면은, 얘기를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어. 비트코인요 이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이거 관련돼 갖고 뭔가 코인을 새로 만들지 않겠는가? 아, 뭐 근데 이런 코인은 새로 만들지는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뭐 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코인을 새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는 작은 프로젝트일 때, 네네. 작은 프로젝트 할 때 그렇게 접근하는 거는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대규모에서 글로벌하게 서비스를 진행을 시킬 때 자체 코인을 만들죠. 그러면 사업 확장에 지대한 영향을 받을 거예요. 네. 각국의 그 규제 당국의 통제를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하려고 비자가 그래서 그런 거 안 하죠. 네네. 그렇게 결제 인프라를 추구하는 곳에 플랫폼을 추구하는 곳에서는 그런 규제를 받을 수 있는 여지 자체를 아예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은 기본으로 들어갈 거고 라이트닝으로 해서 들어갈 거로 보는 거고 거기에 뭐가 들어갈 거냐? 뭐 해서 뭐 도지가 제일 도지로 제일 뭐, 우선시 되고 있다. 그렇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그렇죠. 도지를. 그러면 도지가 들어가고 그럼 비트코인이 들어가면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좀 있어요. 이게 전송 방식의 이게 공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비트코인이 비트코인 캐시나 이게 전송 지갑의 형태가 비슷한 거예요. 음, 전송하는 방식이나 잔액 확인하는 방식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럼 라이트코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아, 라이트코인이 들어간다는 거는 도지가 같은 구조예요. 같은 구조거든요. 거기서 나왔었죠. 그렇죠. 네네. 그러면 두 개만 하면은 좀 가할 거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이슈를 잡고 이렇게 지갑의 형태로 결국에는 X닷컴의 트위터 X는 지갑의 형태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음, 지갑의 형태의 커뮤니티가 붙어 있는 형태가 될 걸로 보기 때문에 그래야지 사실 예치도 되고 금융 결제도 되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측면을 보면 다양한 종목 코인들이 여기 결제용으로 들어올 개연성을 좀 염두에 두보자. 근데 1순위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이겠죠. 네. 2순위는 뭐 우리 워낙에 일론이 도지를 가지고 흔들어졌기 개인적으로 했으니, 때문에 예. 도지 그래서 뭐 어제 질문하셨던 제 지인은 X로 시작되는 코인이 없는가라고 물어보는데 그렇게는 가진 않을 것 같다. 기존에 있는 곳에서 결제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로 진행하던 코인들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하고 보셔도 되지 않겠는가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암호화폐 결제가 이제 그 트위터에 어떤 코인이 또 합류할지 그걸 또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이 여기까지인데요. 네. 네, 뭐 좋은 소식이 있었죠. 그래도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또 아유. 꽤 영향도 미쳤고요. 어저께 저녁에 신났습니다. 쫙 쐈죠, 쫙. 어쨌든 좋았습니다. 그 그레이스케일 소식과 함께 또 그 주말에 움직임을 좀 잘 살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오늘 뭐 제가 해야 될 얘기들 네. 다 해주셔가지고 네네. 제가 오늘은 별 할 얘기가 없는데 역시 이슈맨입니다. 아닙니다. 네네. 몸 안 좋은 거 맞아? 어쨌든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주에도 또 괜찮은 소식 있으면은 네,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이슈 이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